반갑습니다. 최고의 주택 2부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구조가 이제 철골인데, 철골은 이제 우리가 고층 빌딩 올라갈 때 하는 그 현강이라는 게 있어요. 현강. 그 현강이라는 건 어떤 형태가 있다. H자 형태가 있고, 또 약간 긴 거 보에다 많이 쓰는 I 현강도 있고, C자 된 C 현강, 뭐 C 찬넬이라고도 하고, 이런 굵은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초고층형, 고층형 철강 기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택에서는 경량 철강 구조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C형광이라든지 각관 이런 걸로 뼈대를 만들어서 주로 뭡니까? 또 거기에 어울리는 거는 그 샌드위치 패널, 또 뭐 징크 패널 이런 거 가지고 벽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철골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량 철골하고 조금 다르게 스틸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틸하우스는 철판인데 녹이 안 나는 아연 계통, 징크 계통에 도금막을 입혀가지고 그거를 경량 목구조 단면처럼 2x4, 2x6 이런 스터드 종류를 만들어서 그걸로 경량 목구조처럼 똑같이 집을 뼈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건 어떻게 돼요? 그 피스, 직결 피스 같은 걸로 박아서 그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방식도 뭐 목조가 그렇지만 횡력에 강하다. 내진 성능도 좋고 또 경량이고 가볍고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철재가 좀 차갑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철구조물은 그 강성, 강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별난 디자인의 그러한 건물을 질 때는 구조적으로, 구조 역학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에도 좀 좋습니다. 철골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이 구조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강접합 구조라는 게 있고 일반 핀접합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접합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처럼 일체식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갖는 겁니다. 뭐냐면 철골 구조가 있으면 용접으로 전부 해요. 용접. 강접합이라고 하면 용접. 또는 일반 볼트가 아니라 고장력 볼트라는 게 있어요. 이 쬐는 힘이 엄청 강한 그런 볼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강접합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된 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볼트를 쬐어서 이렇게 조립했다든지, 뭐 리벳으로 했다든지, 리벳은 요새 뭐 잘 쓰지도 않아요. 기능공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접합부를 이게 하나의 딱 강접합이 아니라 이렇게 핀 접합으로 봅니다.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거지, 이렇게. 강접합은 어때? 이렇게 해서 흔들릴 수가 없죠. 얘가 기울어지면 얘도 같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접합부는 이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90도로 용접됐다 그러면 이게 찌그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 각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강접합이에요. 그래서 철재는 그러한 좀 더 강력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철재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열 같은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열교 현상이라든지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철골 구조, 스틸 구조도 콘크리트조와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 짓는데 유리하다. 또 일반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물은 경량 철골조로 하거나 또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조적조라는 게 있는데, 조적조는 뭐 다 쌓아 올리는 거죠. 벽돌이나 뭐 시멘트 블럭, 또 ALC 블럭 이런 걸 쌓아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경주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이 지진에 대해서 내진을 찾고 내진 구조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조적조가 점점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에요. 아니면 조적으로 하려면 조적 자체는 내력벽, 즉 힘받는 벽이 아니라 이 커튼월이라 그러죠. 비내력벽. 우리 커튼이 뭐예요? 하나의 그냥 장막이죠. 얘는 아무런 힘을 안 쓰는데 시야를 가려주던지 소리를 차단해 주던지 그러한 칸막이 벽을 커튼월이라 그러는데, ALC로 지어도 요즘에는 철제 구조물로 전부 힘받는 거는 철골로 하고 그 다음에 벽체를 쌓는 거를 ALC로 쌓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등기상 가옥 건축물 대장에는 철골 구조가 되죠. 그게 조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 내진 구조 강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낮게를 쌓는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큰 장비가 필요 없잖아요. 콘크리트처럼 뭐 펌프카가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벽돌만 어디서 실어오면 돼요. 그리고 접착용 몰탈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접착용 몰탈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면 되죠. 벽돌 크기 얼마나 사람이 쌓기에 잘 알맞죠. 블럭이라도 블럭도 뭐 크긴 커도 사람이 다 들어서 쌓을 수 있는 정도지만,
이 조적 구조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조적 구조체의 강도는 뭐가 좌우를 하냐? 이 벽돌이 아무리 강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접착 몰탈, 이 접착 몰탈의 강도가 결국 조적 건물 전체의 강도를 좌우한다 이겁니다. 아무리 단단한 뭐 오지기와 아니라 기와가 아니라 오지벽돌로 쌓았다고 그래도 벽돌만 강하면 안 돼요. 벽돌을 접착시키는 그 접착 몰탈이 강해야 된다. 그러면 조적 건물이 강해진다. 이겁니다. 뭐 조적 건물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조적 건물은 횡력.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장을 지었어요. 3층으로 건물을 벽돌로 짓고 이렇게 램프를 만들어서 옥상에 주차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벽돌 건물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왜? 차가 옥상에서 왔다 갔다 브레이크를 잡고 출발하고 할 때 이 횡력이 작용하죠. 무너질 수가 있다. 또 지진에 약하다. 뭐 이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적조 벽돌 건물은 지진에 무너지면은 피해가 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진이 많은 일본에는 이 조적 건물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뭐 거의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뭐 내진 구조 기준에다 맞춰서 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막 구조라는 게 있죠. 막 텐트 구조,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있어요. 텐트를 쳐서 또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대공간을 만들 때는 에어돔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풍선이에요. 풍선. 무지무지하게 큰 풍선을 갖다 놓고 거기다 바람을 넣어요. 더운 바람을 넣으면 그 안에 더운 바람이 꽉 차서 공기가 막 나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형태를 갖추는 겁니다. 예. 근데 에어돔을 반대로 여름 날씨에요. 무지하게 바깥에 더운데 에어 컨디셔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되면 이 에어돔은 형성이 안 되죠. 그쵸? 겨울에 바깥 날씨는 추울 때 바깥 기온이 실내 기온보다 낮아야 될 때 실내에다 더운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그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생겨서 공간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단시일 내고 뭐 바람만 막 집어넣으면 금방 공간이 생겨요. 박람회 같은 거, 전시회, 뭐 이런 거, 잠깐 동안, 단기간 동안에 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자, 질문하신 분이 재료를, 자, 철, 뭐, 나무, 흙, 벽돌 다 섞어서 구조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점은 있어요. 서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이렇게 보니까 5층 건물이 올라가요. 5층 빌딩이 올라가는데 2층까지는 콘크리트가 2개 층이 올라갑니다. 기초랑 해서 1층, 2층이 콘크리트예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2층 그 바닥에서부터 2x4 공법으로 목조가 올라가요. 3개 층을 목조가 올라가서 5층 건물이 딱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렇듯이 구조적인 특성에 맞춰서 콘크리트로 할 부분 2층까지, 나머지는 목조로 이렇게 구상을 하면은 훨씬 경제적이고 또 시공 속도도 빠른 그러한 5층짜리 건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런 구조적인 이 엔지니어, 설계자,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좋은 점을 따가지고 보완을 한 그러한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재료를 다른 재료들을 이렇게 서로 맞붙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잘 안 합니다. 서로 이제 이 온도에 따른 수축 팽창률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질 금속만 해도 그래요. 금속도 이 성질이 다른 금속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여기서 서로 녹아나고 부식이 돼요.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질 재료하고 이렇게 접합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를 해도 어떻게 돼요? 못을 많이 박는 거 별로 안 좋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전통 목구조 같은 경우는 금속재 뭐 못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써요. 다 짜 맞추게 하고 뭐 기껏해야 그 나무 못 같은 거 몇 개 박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는데도 그게 벌써 뭐 임진왜란 같은 때 불만 안 타면은 지금 천년 된 건물도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못을 안 쓴 거예요. 나무는 나무끼리, 철제는 철제끼리, 벽돌 시멘트는 벽돌 시멘트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만났을 때 서로 부작용이 없어서 그나마 보완이 돼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온도에 따른 열 팽창률이 같아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같은 비율로 일어났다가 같은 비율 줄어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온도 변화에 의해서 서로 두 재료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파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철이 콘크리트 시멘트라는 이 알칼리라는 환경 안에서 녹이 안 쓸어요. 변질이 안 된다. 산화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또 하나, 철재는 열에 불났을 때 굉장히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콘크리트가 싹 감싸줌으로써 내화성을 갖춘 거예요. 내화성. 그래서 일반 H형강 철골 빌딩도 그냥 철재로 놔두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화재 방지, 내화 피복이라는 걸 해줍니다. 옷을 입혀줘요. 두툼한 뭡니까? 돌가루 성분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내화성. 화재 났을 때 최소한 2시간 버틸 수 있도록. 이러한 재료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두 재료를 섞어주는 거, 뭐 재료를 자꾸 섞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집이 제일 좋냐, 또 어떤 구조가 제일 좋냐,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기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나무라는 자연 재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목조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모던하고 좀 사이버틱하고 막 철제, 뭐 요새 컨테이너 그걸 갖다 조합을 해서 또 집을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초점을 굉장히 경제성 있는 단열이 잘 되고 에너지 소비가 적게 되는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집을 지면서 구조가 뭐가 됐던 단열을 엄청 보강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설비적인 거 뭐 다 뭐 태양광부터 해서 지열도 이용하고 뭐 해서 굉장히 그런 또 시스템적인 그런 거를 집어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조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망 좋은 저 산 중턱이나 또 바닷가, 강가 뭐 이런 데다가 또 집을 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나머지 요소들은 좀 이렇게 양보가 돼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뭐든지 다 10가지 요소를 다 좋게 충족시켜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속도도 빠르고 연비도 작고 스타일도 멋지고 이런 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속도 빠른 차들 보세요. 납작해가지고요. 잘못하다가 뭐 이렇게 밟고 지나갈 정도예요. 얼마나 납작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세게 달릴 수가 없어요. 시속 300km 됐을 때 차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납작한 차는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누워서 운전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똑바로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스피드를 원한다고 그런 차 타요. 다른 거 불편해도. 나는 뭐 빨리 달리는 거 필요 없어. 그냥 크고 승차감 좋고 그런 차 또 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제가 결론을 못 내리죠. 제가 뭐 목조주택 업자라고 그러면 목조를 막 좋다고 얘기를 할 텐데 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성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질 경우에 그런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